이건 함정이야. 함정이었다고. 자금난에 몰린 지역은 급하게 발표한 조건부 결혼이 도리어 파멸을 부르는 덧침을 깨닫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현실적 계산이 유일한 출세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이 오히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지역은 망연실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역의 시야에 차가운 미소를 띤 성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은밀한 계획으로 지역을 무너뜨린 성재에 의해 완벽한 함정에 빠진 지역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실에서 이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을씨년스러운 조명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결혼식 파토 소식을 들은 이상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꾹 다문 입술. 희미한 조명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마음은 그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역의 현실적 결혼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끝낼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절망에 잠긴 듯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역이가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다정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도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이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정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차를 번갈아 보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역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침착한지 생각했거든요. 이상철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괴롭고 안타까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내 가치관을 전부 무시하는군요. 다정은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정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는 정말 그런 분이었지.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런데 지역이 저런 식으로 돈과 출세만을 위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게는 매 순간이 내 교육을 배신하는 지옥 같았어요. 다정은 이상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두운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번뜩이는 너무나도 닮은 눈빛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과 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이상철에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그 차를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차 한 잔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거대한 가족 재정립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이상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역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된 가치관을 내가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 강렬했습니다. 지역이 가진 모든 오만함을 빼앗아 겸손하게 만들겠다는 섬뜩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지역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서류를 뒤적이다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그의 눈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최근 야심차게 추진했던 결혼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모든 것이 꼬인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희망 없는 시선들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고 예민함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였죠.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잠시 말할 게 있어. 지혁은 서류를 던지다시피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무슨 충고야? 요즘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호와의 계획, 그리고 지역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떠올렸죠. 진심을 담은 연기를 할 때였습니다. 지혁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게. 지역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성재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장난기 하나 없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재야, 정말 할 수 있겠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지. 결혼마저 망가져서 우리 체면이 바닥이라고. 성재는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보여준 우정을 마지막으로 이용할 때였죠. 은호 말이야. 내가 은호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랑 은호는 오래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거든.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은호가 정말 내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성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고성희와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지역을 완전히 은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틈에 자신이 은호의 마음을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죠. 정말 확신이 있어. 네. 지역아, 내가 너한테 배웠던 모든 것을 이번에 쏟아부어서 반드시 은호를 설득해 볼게. 이게 우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 성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진심의 대상은 지역이 아니라 은호였죠. 지역은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고 턱을 괴었습니다. 성재의 제안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생각이야? 먼저 은호가 지금 상처받은 상태니까 내가 위로부터 해줄게. 그리고 너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 성재가 차근차근 설명할수록 지역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불안했던 눈빛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성재가 준비한 허울 좋은 계획은 지역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로? 네. 지역아, 나를 믿어준다면 실망시키지 않을게. 성재의 단호한 말에 지역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성재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 며칠 안에 좋은 소식 들려줄게. 성재가 회사를 나서자 지역은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성재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성재가 이미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요. 성재는 복도를 걸으며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성공. 지역이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호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습니다. 최근 지역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카페 한적한 구석, 고성희와 성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잘한 카페의 소음과 따뜻한 커피 향은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계획서 뭉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표지에는 젊은 작가 후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역을 향한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믿고 있다고 했지. 네.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금 지역은 저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어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6년 동안 은호를 짝사랑하면서 지역에게 가려져 있던 지난 세월을 되갚을 수 있다는 희망과 마침내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평범한 젊은 작가 후원 사업이에요. 고성희는 계획서의 핵심 부분을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3천만 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 공간 제공이라는 명목 아래 은호가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도록 설계된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고, 동시에 성재가 은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죠. 성재는 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후원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고성희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럼 은호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은호는 자신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은 뭔가요? 작업 공간 독점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호가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면 저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은호는 그냥 좋은 기회를 얻은 것으로만 알고 있겠지만요. 이미 이 계획만으로도 은호는 지역을 완전히 잊게 될 거예요. 고성희는 노트북 화면을 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맥 관계도가 떠 있었어요. 은호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그녀의 모든 일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역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차단될 겁니다. 성재의 눈빛에 경외감이 섞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은호는 지금 지역에게 상처받은 상태고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어요. 당신이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은호에게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건지 강조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고성희는 계획서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젝트 시작 후에는 은호의 마음 상태를 더욱 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해요. 지역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계속 상기시키고 당신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대비시키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성재가 나간 후 고성희는 혼자 남아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함정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지혁아, 내가 은호에게 줬던 상처처럼 이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쌓아올린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지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카페를 주시하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성재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그는 오늘도 그의 뒤를 몰래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 지화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카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윽고 성재가 안쪽 구석 자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를 맞이하는 여성을 본 지환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저 여자는 설마? 그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재와 마주 앉은 사람은 바로 고성희였기 때문이죠. 고성희가 성재와 만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환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카페 안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고성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에 동의하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지완의 핸드폰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뭔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1시간 정도 지나자 성재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조금 더 머물러 있었어요. 지완은 서둘러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지완은 지역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보며 희망찬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절박한 상황에서 성재가 가져온 한 줄기 빛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형, 당장 성재를 의심해봐야 해. 지완의 다급한 외침에 지역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지완은 곧바로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성재와 고성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본 지역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믿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지역은 지완의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재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지완의 말을 단순한 질투나 오해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야. 그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그는 대학교 때부터 함께해온 성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확고한 믿음 앞에서 그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죠. 그때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고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고성희와 음모를 꾸미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역아, 좋은 소식이 있어. 성재의 말에 지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는 소식에 지역은 성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어요. 지완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완은 성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재 형, 혹시 방금 전에 고성애 씨와 카페에서 만나신 건 뭐 때문이었어요? 성재의 표정은 순간 굳었지만 이내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게 은호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상의하고 있었어. 고성애 씨가 젊은 작가들 후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 성재의 답변에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완을 나무랐습니다. 그럼 됐네, 지완아. 이제 알겠지? 성재는 정말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지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지역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은호와의 만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손에 땀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군. 그에게 이 만남은 모든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성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죠. 지역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재가 가져온 서류 봉투야말로 자신의 구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책상 위에 계획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지역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로 정말 은호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지. 성재는 담담하고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지역아.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은호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새로워짐의 의미는 지역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절박했던 지역은 계획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세부 사항과 복잡한 절차들이 빼곡했지만 그는 그저 눈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은호라는 이름과 기회라는 두 글자뿐이었죠. 지역은 마지막으로 성재에게 이 계획이 정말 안전한 건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성재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그는 마침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다시 시작한다. 지역은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듯 계획서 마지막 장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동의안 마이너스 황지역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졌고 그는 구원의 손길을 잡았다는 생각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재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지역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계획 완료, 은호 접촉 절차 시작, 지역 격리 처리 중, 새로운 관계 설정,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연이어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리? 이게 뭐야? 지역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한쪽에 있던 프린터가 갑자기 드르륵 소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정신없이 프린터로 달려가 출력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황지역 은호 접촉 금지 조치 완료, 새로운 관계 설정 박성재 마이너스 강은호, 처리기관, 하늘건설 계열사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성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너져가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아,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길을 내준 거야. 지역은 분노에 차서 성재의 목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성재는 자연스럽게 그를 피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내가 방금 서명한 계획서를 다시 봐.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어. 황급히 계획서를 다시 펼친 지역은 작은 글씨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동의한 것은 단순한 은호 설득 계획이 아니라 자신을 은호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야. 이건 배신이잖아. 성재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내가 은호와 완전히 단절되는 계획에 동의한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은호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 모든 것을 깨달은 지역은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재야. 대체 왜 이런 짓을? 성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6년 동안 은호를 좋아했어. 그런데 내가 항상 그 사이에 있었지. 은호가 너만 바라보는 동안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지역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을 완성할 순간이 온 것이었죠. 지역 씨, 이제 끝이에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풍보다 더 강력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지역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저항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고성희는 지역의 절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은호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잃게 된 거야. 지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 씨, 제발. 우리 다시 대화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애원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요, 지역 씨. 내가 은호에게 줬던 그 상처를 이제 내가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고성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호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성희는 지혁을 마지막으로 노려봤습니다. 지혁 씨, 내가 쌓아올린 모든 허상이 이제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넌 내가 저지른 모든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혁은 무릎을 꿇은 채 절규했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상철이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일순간에 깨지고 냉정한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지혁이 어디 있어요? 이상철이 큰 소리로 외치자 지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현실이 마침내 그를 덮친 것이었죠. 지혁아, 너 제정신이야? 조건을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해. 사내 자식이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돈에 팔려가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지혁은 모든 것이 고성희와 성재의 음모였다고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 앞에서 모든 변명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나가거라. 내 아들로 둘 수 없다. 이상철의 차가운 선언에 지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지혁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성재에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재야, 정말 이대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 성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은호에게 준 상처가 모두 치유될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예측 리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6화에서 과연 어떤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역의 몰락이 정말 시작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